리플사가 핵심 서비스인 리플의 ODL 브랜드를 리플 페이먼트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바꾼 이름이 더 멋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XRP의 가격적인 측면 12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촉매제 세 가지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글로벌 암호화폐가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고금리 정책 유지 기조가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하락장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메르텐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시가총액에서 4,400억 달러, 하나 약 587조 4천억 원 가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6,500억 달러 부근에서 반등 기회를 잡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도 현재 가치보다 43%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 저점은 1비트코인당 15,000달러에서 16,000달러 선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메르틴이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대대적인 조정을 전망한 것은 연준이 현재의 고금리 정책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이 니콜라스 메르틴은 연준의 매파적인 접근이 시장의 유동성을 꾸준히 감소시키면서 주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하게 되었는데요. 공급량 제한과 같은 장점으로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높지만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는 통화 수축기보다는 통화 팽창기에 더 잘 어울린다라고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의 주식도 하락하고 있다라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한 세상에서 암호화폐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은가라며 사람들이 정말 비트코인으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며 반문하기도 하였는데요. 참 안 그래도 시장이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비트코인 사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4년 주기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일정한 흐름으로 가격이 흘러갑니다. 이 세세한 데이터를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사이클 주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사기를 워낙 많이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 상품에 관한 사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의 사이클은 하락장과 프리불장, 1차 불장과 2차 불장으로 나뉩니다. 가까운 하락장은 2022년이었습니다. 2021년에 상승봉을 맞고 취해 있던 투자자들에게 2022년은 매서운 한 해였습니다. 꾸준히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 1차 이제 불장은 차트가 좀 고약합니다. 유독 3월경 크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불장을 봐도 초기 상승했다가 크게 빠졌던 것이 눈에 띕니다. 왜 이런 변칙적인 모습이 나왔던 것일까요? 이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타고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주식시장과 코인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당시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불장이었죠. 마치 관련이 없거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나왔던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팬데믹입니다. 이 정도의 사건은 1918년 발생했던 스페인 독감 이후 처음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연준은 이 시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미친 듯이 풀었습니다. 기업에만 푼 게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의 계좌에 돈을 바로 꽂아줬습니다. 그러니 매크로가 중요해져 버렸죠. 2020년과 2021년의 차트는 그런 점에서 변칙적인 데이터입니다. 2024년 큰 하락이 나올
어떨까요? 이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감기는 분명 비트코인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데이터일까요? 이제 고금리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던 시대는 끝내고 이 미국 기준금리 5.5%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24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까요? 오릅니다. 이 희소한 자원이나 투자 상품은 투자자들이 늘어날수록 더 오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의 원리입니다.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매일 가격을 보고 분석을 하려니 괴롭고 일희일비하는 겁니다. 이 부는 정부에 의해서 재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수에 의해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동자 신분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동아줄입니다. 계급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블랙록의 참전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열기가 확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 결정으로 인해 그 열기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사그라들게 되었는데요. 이에 갤럭시 디지털의 설립자 마이크 노보그라츠에게서 다시금 시장을 뛰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산운용사 루미다 웰스 매니지먼트의 CEO 램 아루와리아가 이제 공유한 메인넷 2023 영상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설립자가 10월에 비트코인 ETF 관련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ETF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지난 6월 당시에도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데요. 이제 2024년 2월 이전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의 관계자들이 언급한 내용이라 더욱 신빙성을 더하게 되었는데 이 블랙록과 인베스팅 측 모두 현물 ETF는 승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승인은 무조건 된다라는 것이죠. 이 현재 SEC가 ETF 관련하여 승인 결정을 무기한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최대 240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2024년 3월 중순이 되게 됩니다. 이에 현재 크립토 관련자들 그리고 저 역시도 2024년 3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죠. 2024년 4월 비트코인의 역대급이라고 불리우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월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된 이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최소 26조 달러에서 40조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소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으며 통상 역사적으로 반복되었던 반감기 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후 신고점에 도달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게 됩니다. 이 신고점의 시기가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XRP의 가격이 크립토 마켓 전체 기조와 같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이 리플사가 핵심 서비스인 리플 ODL 브랜드를 리플 페이먼트로 이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꾼 이름이 더 멋지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토는 21일 리플사가 회사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2018년에 도입된 ODL은 오랫동안 이제 금융기관들이 선호하는 국경 간 거래에 빠르고 효율적인 송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중추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아 왔는데 이 XRP 코인을 가교 통화로 활용해 쉽게 국제 송금을 하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죠. 이 리플의 전략 및 운영 담당 부사장인 요
조시카와 에미의 경우는 리브랜딩의 주요 목표는 암호화폐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리플의 ODL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현재 전 세계 55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습니다. SBI나 머니그램, 페이팔과 같은 유명 금융기관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이용 중인데요. 이제 이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XRP의 가격적인 측면 12달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상승시킬 수 있는 속매제 세 가지에 대한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면 리플의 XRP 가격 12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촉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리플 자체 암호화폐 XRP 가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긴축 우려에도 2% 가량 상승하면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이 지크립토에 따르면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인 잭 레터의 경우는 법적 승리, 기관 채택 등의 XRP 가격이 12달러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미 SEC가 리플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XRP 가격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 중 하나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SEC와 리플 간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의 지위가 명확해져 잠재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에 더해 여기 이제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ODL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방금 나온 리플 페이먼츠로 이름이 바뀌었죠. 리플 페이먼츠로 통해서 XRP를 채택하는 것도 가격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7월 판결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를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미국 내 ODL 채택에 대한 낙관론을 부추겼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리테일 펌프가 XRP를 약 12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유틸리티 펌프가 XRP를 최소 1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지크립토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디튼의 경우는 트윗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상기시켰다며 투자 유의에 이제 당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리플과 XRP 의 경우는 참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우면서 아쉬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리플의 사업은 날로 번창을 하고 있고 XRP의 실질적인 유틸리티적인 측면 유스 케이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리고 최근엔 또 CBDC 관련해서 브릿지 통화로서 실제적인 성과들이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XRP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이제 애증 섞인 목소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로 올랐으면은 진작에 올랐어야 하겠죠. 지금 당장은 XRP 자체의 내재 가치는 정말 폭발 직전처럼 너무나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이제 기폭시키기 위한 기폭제의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또 이를 시작으로 한 이제 불장이 한번 오게 되면 그 어떠한 코인보다 훨씬 높게 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 애증의 코인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에서 뉴트럴 이 중간 단계 중립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미국의 최근 기업 파산 신청 규모가 2008년 금융 위기와 팬데믹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높아졌을 때는 항상 주식시장의 대규모 붕괴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실제 시장이 그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임박했지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이에 대해서 X에서 활동하는 한 인플루언서의 경우는 이번 파산 신청 규모가 과거와는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기업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권 투자자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알아서 부실 기업의 대출을 피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1% 미만이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업이 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만약 기업 파산 신청 규모가 정말 큰 위기였다라면 연준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9월에 연준의 발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인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 상황이 마냥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물가는 잡으면서도 경기는 후퇴시키지 않는 재주를 부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준은 긴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는 여전히 돈을 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전략이 성공한다면 실제로 경기가 침체되는 일 없이 물가가 잡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올라버린 물가가 하락하는 일은 힘든 겁니다. 이 단순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뉴 노멀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뉴 노멀의 시대에는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같이 물가가 장기간 정체됐던 국가 또한 물가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터키같이 국가 경제 정책의 실패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자국 화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장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가능하면 자국 화폐를 달러로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미국에서 노동을 하고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채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든 돈을 미국이 빨아들이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화폐의 가치 절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휘청일 때가 옵니다. 그러면 미국에 반하거나 그들을 의심하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대항마로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비트코인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2021년과 같은 불장이 다시 오는 그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